속보가 계속 들어왔는데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죠.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결정 전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못한다. 지금 6명인가요? 지금 6명이죠. 6명에서 3명 더 임명을 국민의힘 추천 1명, 민주당 추천 2명 해가지고 이 사람 어때요? 해가지고 이미 다 이제 의견서를 접수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요거는 좀 웃기네요. 예. 발목 잡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그러니까 뭐 침대 축구 하자는 걸로 네. 정치적으로는 해석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거는 이제 하나씩 격파를 해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침대 축구 하자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최대한 이제 이 시위를 끌어보자라는 맥락으로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제 그게 대통령의 전략과 맞물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추가로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충원을 해서 여러 명을 만드는 것보다는 6인 체제에서 어쨌든 이 상황을 갖고 가는 게 맞다, 이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네, 지금 이제 직무가 정지된 이 윤석열이라는 하여튼 대통령 측에 있으니까 이 대통령 쪽에서는 이 6명 중에 어쨌든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 인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깨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을 이제 노리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임명을 안 한다. 그리고 최대한 일정을 길게 가져가서 이 대선을 이후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더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없는 대선을 치르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 쪽에 호응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의 자체적인 판단이 있겠죠. 지금 국민의힘의 자체적인 판단은 지금 여러모로 이 국정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기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자기들만의 그런 주장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뭐 국정을 다 내놔라 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어저께 계속 이재명 세 글자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마찬가지로 대선은 최대한 늦게 치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뒷다리 잡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논리적 근거로 들고 있는 거는 그 얘기예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이 탄핵 때 민주당 일각에서 뭐 추미애 당시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는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근데 지금은 또 왜 임명을 하라고 하느냐, 마찬가지 아니냐. 그때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했으니 지금도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한테는 권한이 없는 거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과거에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일각에서 했던 주장이니까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정리를 한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더 세세하게 따지자면은 그 당시에는 좀 복잡한 쟁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후임을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럼 사실상 이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하는 거나 같은 효과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쟁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선의 재판관, 임명이 돼야 되는 이선의 재판관은 또 이 사법부 추천이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니죠. 대법원장 추천,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또 다른 맥락이 있는 건데, 지금 추천은 국회 추천 몫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하는 것도 그러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라는 게 안 되는 거냐, 이런 세세한 쟁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하여튼 민주당에서 한번 주장을 정리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지금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원내대표로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뭐 능히 짐작했듯이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모순된 얘기들이 막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원내대표가 거부권이나 임명권이나 모두 대통령 권한 중 일부로 이 중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어제까지 얘기했어요. 거부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려면 다 행사하고 행사하지 않으려면 다 행사하지 말고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특검도 거부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특검
헌법재판관도 만약에 이게 만약에 임명권 행사를 하면은 여기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하면은 예. 김건희 특검도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라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는 그렇죠. 어제까지는 그러다가 그렇죠. 오늘은 이제 아예 임명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그럼 거부권도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은 또 통과가 돼야 되는 거네요. 근데 무조건. 100% 제가 말을 다시 아.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며칠 뒤에 나올 겁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중요해. 케이스지. 논리가 안 중요해. 아. 논리라는 게 없어, 솔직히. 이랬다 저랬다 요불리에 따라서 하는 거고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니까 이거는 뭐 김민하 평론가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일단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이고 뭐가 됐든 여기에서 뭐 이렇게 여야의 동등한 주장처럼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예. 그럼 지금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국민의힘이 추천을 한 게 12월 9일이에요. 예. 탄핵 직전이었어요. 탄핵 직전에. 예, 탄핵 직전에 12월 9일에 추천해서 왜 추천했나요, 그러면은? 되지도 그러네. 않을 거. 그러네. 게다가 네. 지금 제가 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이거는 지금 실명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게 텔레그램으로 권성동 의원과 땡땡이라는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땡땡이라는 분이 이제 보수 정권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이상 보수 정권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원내대표시라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 알 테니까 본연의 임무와 소명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게 3명 늘리는 건 헌법상 위헌이다라고 이제 이분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텔레그램으로 온라인으로 그 통화를 했던 분이죠. 문자를 주고받았던 분입니다. 땡땡이라는 분인데 그 분에게 이렇게 권성동 의원이 그때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저의 전임 원내대표 추경호가 이미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하기로 합의하고 인사청문위원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당이 응하지 않아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덕수가 임명할 수 있냐 없냐 요것만 남잖아요. 그럼 임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2017년 2월에 권성동이 스스로 했구만. 지금 찾아보니까 네. 권성동이 스스로 2017년 2월에 박근혜 탄핵 때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라고 2017년 2월에는 그때는 본인이 그때 뭐 다른 당으로 나가가지고 이거 하지 않았어요? 탄핵 추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씨가? 그때는 분당 전이었죠. 분당 전. 예. 분당 전이었는데 하여간 이 탄핵에는 찬성을 했었던 쪽이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만요. 권성동 씨가 그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17년 2월. 그러니까 그때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민주당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거죠. 본인은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본인은 계속 된다고 해야지 일관적인 거 아닌가? 그건 김준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는. 그거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하려면 네. 첫째로 민주당 측의 주장을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의 정확한 스탠스와 주장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이런 입장이었고 지금은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명확하게 3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권한대행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 범주는 이 정도까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한 거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그래서 틀렸다. 요거를 명확하게 이제 선을 딱 그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이건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면 저런 이제 스탠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뭐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공을 어디서 받을 거냐면은 한덕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한덕수는 지금 나름대로 네.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어. 어디서 받을 거냐면 헌법재판소에 가야 되는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받을 거거든요. 받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무슨 뭐 이 자격 문제, 임기 문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가서 시작한다고? 이제 지원 전략을 펴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게
4월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월까지는 어쨌든 무슨 뭐 임기 문제, 자격 문제 이런 걸 거론하더라도 4월까지는 2명의 재판관들의 임기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4월이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임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4월 18일인가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 자격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나름의 빌드업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다른 얘기하다가 권은석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저 얘기를 하기 시작한 요게 나름대로의 그 자기들끼리의 그 공감대가 있어서 하는 얘기 아닌가 싶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 쟁점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에 대비해서라도 저는 요것에 미리 이제 요것을 미리 이제 대비하는 민주당 측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크게 우려할 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는 그게 한 63일. 그렇죠. 63일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돼서는 뭐 91일인가 91일인가 걸렸어요. 걸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도 쟁점이 훨씬 더 명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측이 아무리 저렇게 지연 전략을 펼 준비를 하고 지연을 펼 거라고 저렇게 동네방네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뭐 이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도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나름의 그 체면이 있고 그럼요. 이게 있는데 야 이거에 말려가지고 우리가 4월 중순까지 끌어가지고 요 2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이상해지고 이 2명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여러 가지 시비가 걸리는 이런 상황으로 굳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할 걸로 저는 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